안녕하세요. 파미데일리 김주환입니다. 오늘 주제는 엔지캠 생명과학이고요. 구강 점막염, 신약 기술 소출 가시화 이런 주제로 준비해 왔습니다. 구강 점막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암에 걸리게 되면 제일 먼저 쓰는 게 화학 항암제입니다. 그걸 쓰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. 그 사이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입 안으로 뭐 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한 40% 정도가 이 질병에 걸리고요. 또 뭐 특히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 특히나 좀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많이 걸려요. 그래서 두경부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부위가 좀 가깝다 보니까 한 90% 정도가 구강 점막염에 좀 걸리게 되고요. 뭐 방사선 치료제 치료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5%에서 한 65% 정도. 그러니까 화학항암제랑 방사선 치료제 보통 같이 쓰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면역력이 급저하되기 때문에 입안으로 좀 세균이 많이 들어와서 입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입안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가 뭐 고통스러운 것도 있는데 음식물 섭취가 잘 안 돼요. 화학항암제를 쓰게 되면 사람이 급격히 좀 야위거든요. 전문 용어로 이제 카케시아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음식물 섭취까지도 잘 안 되면 사실 몸이 굉장히 힘들어져요. 그러면 이제 화학 항암제든 어떤 면역 항암제든 뭐 암 치료 자체가 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예후 자체가 더 안 좋아지고요.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데 뭐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암 환자의 한 40% 정도가 구강 점막염을 앓고 있고 특히나 이제 화학 항암제나 뭐 방사선 치료를 좀 겸할 경우에는 훨씬 더 좀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글로벌 시장으로 전체 봤을 때는 한 2조 3천억 정도 시장 규모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. 치료제가 있긴 한데 좀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FDA에서 품목 허가 받은 치료제는 이제 팔리퍼민이라고 그런 치료제 하나가 딱 있는데 이게 1인당 치료비가 25,000달러, 지금 환율로 환산을 하게 될 경우에 3,213만 원 정도 이렇게 좀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혈액암 환자에만 국한해서 쓸 수가 있어요. 근데 암이라는 게 전체 100을 놓고 봤을 때 95%가 고형암이고 5%가 혈액암이거든요. 사실상 약은 있지만 용도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구강 점막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염증 정도, 소염제 정도 먹고 마는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제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고 근데 시장은 또 2조 이상 되다 보니까 많은 치료제 개발 회사들이 이거 좀 개발해서 이 시장에 들어가면 뭐 크게 이제 이익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개발에 뛰어들었어요.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엔지캠 생명과학도 있고 옆에 이제 가렐라라는 회사도 있고 또 옆에 또 다른 회사 또 이렇게 쭉 있는데 보게 되면 이제 이 약 차이가 뭐냐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칸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구강 점막염에 처음에 걸렸을 때 이제 어떤 약물 투여했을 때 위약금들 같은 경우에는 뭐 14일이나 뭐 18일 또 18일 뭐 이렇게 쭉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점막염 발병이 이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엔지캠 생명과학의 EC18 같은 경우에 넣자마자 지금 구강 점막염이 더 이상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는 기간에는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. 제로 데이라고 나오죠. 근데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8일 정도 앓는데 약을 먹으면 8일 정도 앓는다. 그러니까 열흘 정도 줄이는 거. 또 다른 그 옆에 약도 마찬가지죠. 18일 정도 질병이 진행된다라면 약을 먹으면 8일 정도. 그러니까 좀 줄여주고 완화되고 빨리 좀 치료해주는 정도라면 엔지캠 생명과학의 EC18 같은 경우에 약 넣자마자 더 이상 구강 점막염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. 그리고 이 약을 먹었을 경우에 10명 중에 7명이 예를 들어서 구강 점막염이 나타났다 그러면 EC18 같은 경우에는 45.5%.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4명 반 정도만 이제 이 질병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방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효과를 놓고 봤을 때도 엔지캠 생명과학은 35.1%나 질병의 어떤 발병 확률을 줄여주는 데 비해서 다른 약들은 한 16% 정도 약의 어떤 그 효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.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의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FDA 임상 2상까지 진행을 했거든요. 근데 굉장히 좀 여타 경쟁 치료제 대비해서는 효능이 좋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EC18이라는 게 알 하나가 500ml예요. 그래서 하루에 2번을 먹는데 2알씩 2번을 먹습니다. 그럼 2000ml 정도 되는데 이거를 최소 20일 이상 먹어야 됩니다. 그래야 이제 약 효능을 발휘할 볼 수가 있는 거고 임상 디자인은 7주를 보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하루 정도 먹은 사람들 있죠. 이런 사람들까지도 임상 데이터에 다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증된 약이 아니다 보니까 임상에 등록을 해놓고도 하루 정도 먹고 아예 나 안 먹을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 통계가 안 나온 거죠. 다만 약을 먹은 사람,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끝까지 임상 디자인에 맞춰서 7주간 정량을 복용한 사람들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게 사실
핏값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는데 이게 뭐 바로 나올 약이면 사실 이게 문제가 돼요. 근데 이제 임상 1상이나 2상에서는 결국에는 개발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제 뭐 CRO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중소 벤처에서 좀 좋지 않은 벤처를 쓰다 그 CRO를 쓰다 보면, 그러니까 중소 CRO를 쓰다 보면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환자를 좀 이렇게 약 좀 드셔보세요. 그래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설득을 하면 되는데 와, 안 먹을래요? 이러면 그럼 말아요. 이러면 이제 모수가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저런 상황들에 의해서 좀 떨어진 건데 이게 사실 계속 개발하는 과정이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, 사실 이런 약물에 대한 효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미국 임상종양학회나 세계 그 암 완화학회 이 두 군데서 이제 각각 포스터를 받아줬고 발표를 했거든요.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는 뭐 핏값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 디자인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기술 수출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일단은 아까 좀 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 EC18 여기만 이제 오럴이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IV라고 돼 있잖아요. 이게 뭐냐면 이제 IV는 정맥 주사거든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 투여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. 그러면 보통 정맥 주사로 약을 바로 넣게 되면 효능이 더 나와야 되잖아요. 근데 효능이 더 안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EC18 같은 경우는 알약입니다. 경구제로서 그냥 편하게 이제 복용을 할 수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능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약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글로벌리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게 지금 가렐라가 지금 임상 3상을 하는데 제대로 이제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 회사 자체가 좀 저평가돼 있어요. 지금 뭐라 그래, EC18 같은 경우 임상 2상 했잖아요. 단계가 하나 낮다 보니까 시장에도 좀 저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최근에 EC18이 이제 또 그 뒤로도 이제 뭐 임상도 하면서도 동물 실험으로 이제 뭐 대장암이나 흑색종이나 췌장암이나 뭐 코로나19라든가 다양한 질환에서 이제 효능을 내면서 아, 이 약물이 진짜 물질이 괜찮은 거구나. 그 물질의 효능에 대해서 좀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는데 많이 좀 해소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태핑이 좀 들어오고 있고, 그래서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도 공동 연구나 기술 수출 통해서 분명히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, 자신 있게 좀 말하고 있습니다. 기사에는 쓰지 않았는데 사실 지금 스페인 쪽에서 지금 이 약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요. 일본 쪽에서도 지금 제안이 몇 개 들어와서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만 이 회사들이 빅파마는 아니에요. 이제 그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, 구강점막염이라는 아까 개발사 보셨지만 다국적 제약사는 없잖아요. 중소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, 결국에 관건은 이 물질에 대한 효능이나 또 지금까지 나왔던 임상 성과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합니다.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기술 수출을 얼마에 할 거냐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업프론트 초기에 돈을 얼마 줄 것이냐, 로열티를 얼마로 할 것이냐,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회사 내에서는 그동안 들인 돈이 있고 또 이 시장이 그래도 조단위 시장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, 또 이거를 도입하려는 회사들 자체가 이제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액수 책정에서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거를 좀 줄이는 게 관건인 것 같고, 그걸 줄인다라면 글로벌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공동 연구나 기술 수출을 통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파미데일리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